겹겹이 닫혀 있습니다. 바깥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요, 빈틈없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그런 작물이죠. 겹겹이 쌓여있는 형태는 단순한 잎이 아니라 시간과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양배추입니다. 이 식물은요, 처음부터 음식으로 기록되진 않았어요. 로마에서 데 아그리컬투라라고 하는 이제 농업서가 있어요. 그 농업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록은 요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몸을 다루는 방식에서 등장을 많이 해요. 소화를 돕고요, 몸을 정리하고 상토가 안 좋았던 몸을 회복시키는 식물도 많이 썼어요. 이런 기록이 남아있죠. 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식물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택된 식물이었죠. 양배추의 시작은 밭이 아니라 절벽이었어요. 지중해 해안에서 바람이 거세고 흙은 얇고 물이 부족한 곳에서 절벽에 있는 양배추들이 많은데 최초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채취해서 먹기 시작한 게 양배추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이 몇 장으로 버티던 식물이 사람들에 의해서 강인하는 성태했고 사람들의 몸을 보호해주고 보존해주는 식물로 기록이 되죠. 그 시간에서 현재로 바뀌면서 잎은 바깥으로 펴지거나 펼치지 않고 안쪽으로 말리기 시작합니다. 겹겹이 쌓이고요, 스스로 보호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양배추의 형태는 공형태로 나옵니다. 최초는요, 공형태보다는 펼쳐진 형태, 봄동이나 배추처럼 펴져 있는 형태가 양배추의 최초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유럽에 가면요, 스코틀랜드나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겨울이 길어요. 신선한 건 없고요, 저장된 것만 남는 계절에서 양배추는 정말로 소중한 식품이었어요. 썰고요, 소금을 넣고 기다려요. 배추를 가지고 마치 김장을 하는 것처럼 맨 처음에 절이잖아요. 유럽의 사람들은 얘를 잘라내서 소금을 넣고 기다렸죠.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신맛과 함께 맛이 바뀌어요. 그거를 저희는 발효라고 부르고요, 유럽 사람들은 이것을 피클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겨울을 건너는 음식을 가장 오래 보관하는 방식으로서 유럽이 선택한 방법이었고, 한국은 젓갈과 소금,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고 발효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나눴죠. 바다 위에서는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신선한 식품이 사라지고요, 몸은 점점 무너집니다. 유럽의 역사 속에서 나왔던 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세시대 때 유럽의 인구의 4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이 있고요.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그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가 걸치면서 세계로 막 퍼져나가는 이 시기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괴혈병, 잇몸에서 피가 나서 죽는 병입니다. 1400년대, 1500년대 대항해 시대를 거치고 나서 이게 사실상 비타민C 부족이라는 것은 이제 알려졌고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치료약으로 썼던 게 발효된 양배추를 가지고 살아남죠. 양배추는요, 애초에 오래 보관할 수도 있고요, 소금을 넣고 보관했을 때 발효가 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비타민C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대항해 시대 때 배를 오래 타기 위한 음식으로 가져간 것보다는 생존의 기술로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 식물은 실크로드를 타고 동양에 늦게 들어와요. 조선에 있는 기록에는 아예 없어요. 전통문화, 식문화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일본도 포르투갈에서 가져와서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 많이 퍼지게 됩니다. 유럽에 가면은 양배추에 대한 전설이나 신화가 좀 많은데요.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서 태어난다는 생각보다는 양배추밭에서 양배추를 까다 보면 그 안에서 아이가 나온다는 말이 전해지는 전설이나 동화도 있고요. 겹겹이 쌓인 구조에서 보이지 않는 안쪽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신화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안에서 키우는 것과 밖으로 내보내는 것, 양배추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갖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양배추에서 되게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사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주 식량으로 연구된 채소 중에 하나가 양배추였대요. 왜냐하면 빠르게 성장하기도 하고 이 가지고 있는 영양 밸런스가 정말 좋아서 조리를 볶거나 찌거나 삶거나 해도 각각의 맛이 있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너무도 하나만큼 튀지 않고 심지어 이거는 소금만 뿌려도 발효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장기 우주 생활에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나사에서는 우주 식량까지 고려했던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는 식물 중에서는 배추가 가장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식물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도 양배추는 특수한 조건, 수분이 너무 많지 않고 건조한 상태로 온도가 15도 이하,
동굴 안에서는 굉장히 길게도 보관할 수 있어요. 심지어 수개월 동안 보관해도 잎 몇 장을 뜯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보관이 오래되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구조체 자체가 공처럼 생겼지만 잎 안에 잎이 있어서 꽉꽉이 채워지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보관을 하고 막아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양배추는 사실상 살아있는 저장식품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배추는 소화하는데 더 많은 칼로리를 써서 다이어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소화 에너지는 존재를 해요. 양배추는 다른 채소들보다는 식이섬유가 엄청 많기 때문에 흡수하는 칼로리는 낮기도 합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소화하는 에너지보다 양배추가 가지는 에너지가 더 적어서 다이어트 된다고 하는 것은 거짓,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은 진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배추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후라이팬이나 기름에 한번 튀기는 거, 이런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부적 구조 때문인데요, 양배추를 열을 가하면 열에 의해서 당이 풀리는 형태가 됩니다. 볶거나 찌면 단맛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식품에서는 양배추 단맛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양배추는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이 농업에서 육종을 하다 보니까 조합해서 더 좋은 형태로 만들었던 게 양배추 중에 하나고요. 비슷한 계열이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 케일 같은 경우도 양배추의 할아버지 정도 조상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배추는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많이 차요. 부피도 크고요. 저희가 좋아하는 식이섬유도 엄청 많은 식물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중에서 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먹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가 양배추예요. 앞에 나서지도 않고 전체를 정리하는 자리, 지금은 식탁 위에서 조용히 균형을 맞추는 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단순한 채소는요, 저희한테 들어왔던 시기가 짧았지만 어느새 보쌈과 함께 먹는 양배추 쌈이 되었고요, 게양쌈이라는 저희 나라 음식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런 식재료입니다. 양배추는요, 작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아주 오래된 방식, 사람을 지켜온 식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기록과 구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요왕인 A의 컨텐츠가 재밌으셨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할게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좀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특이한 작물이나 생물 또는 저희가 먹는 식재료 중에서 이건 좀 조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재미있게 많은 조사해서 컨텐츠를 올려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요왕인 A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이어서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을 클릭해주세요.